엉뚱한 데로 가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추적 항암 치료제, 추정약 이런 것들이 다 뭔군요. 글리코 합성 글리칸을 붙여서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들이에요. 네. 옛날에 타미프루라는 약 기억하세요? 타미프루? 네. 네. 그게 무슨 독감인가? 뭐였죠? 타미프루. 이것도 타미프루가 전 국민이 먹어야 된다고 해갖고 다 먹었지. 했어요. 그런데 타미프루는 뭔군요. 거기도 합성 당이 하나 붙어가지고 그 자리로 가도록 주소 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풍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공부를 네.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네. 그런데 아무튼 영양소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글리코로 주소를 붙여서 단백질이고 뭐 또 그래서 줄기세포도 맞잖아요. 네. 우리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 못 맞는데 중국이나 일본 가서 맞고 오잖아요. 네. 줄기세포를 맞으면 뭐해? 들어가면 흡수를. 그게 들어가서 제 자리에 가야지. 주소 택이 그러니까 없었으면 찾아가요. 줄기세포를 맞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가서 쓰일 때 쓰여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쓰이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아, 네. 암세포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맞지. 그래서 이게 영양소 99년도에 그 군터 블러벨 박사라는 분이 영양소가 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도 이동할 때 주소를 어디로 가라고 뭘로 붙인다고요? 글리코 영양소 붙이는 거예요. 네. 아, 네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한데 가습기 살균제 환자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뭐 호상구 수치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폐가 안 좋아지는데 호상구 수치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는 뜻을 잘 몰라서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네. 살균제 필요 무슨 수치요? 호산구. 호랑이 할 때 호, 호, 산, 산, 구, 네, 수치. 수치. 이것도 네. 제가 네네. 알아서 다음 시간에 네네.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몇 페이지까지 했죠? 50페이지 매일매일 글리코데이. 네네네네. 매일매일 글리코데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글리코는요, 우리 생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리코를 우리가 환경이나 또는 영양소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어때요? 질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환경오염으로 해서 1페이지에서 했어요. 1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니 4쪽 5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인가? 우리의 신체는 신선한 천연식품과 영양이 풍부한 토양에서 성장한 식품으로부터 건강한 삶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암도 영양소 부족이고요. 비만도 영양소 부족이고요. 모든 질병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양소 부족인데 특히 어떤 영양소? 당 영양소 부족으로 70~80%가 특히 질환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명이 붙은 질병들이 한 3만 가지가 넘어요. 질병명이. 그런데 그것의 7, 80%가 뭔군요. 영양소 부족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특히 글리코 영양소 부족 때문에. 김주옥 사장님은 아마 그 그림을 네. 못 봤을런지 뭐 요새 강의에 그 강의 자료가 쓰이지 않는데 자 자마지에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그림인 거니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물이 막 줄줄 흘려서 바닥이 흥건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뭐란 거냐 마데르 걸레를 그걸 이렇게 훔쳐가지고 양동이에다 닦아내는 거야. 언제 한번 강의를 하신 것 기억이 같은데. 나는가요? 네. 네. 뭐 정확하게. 그게 뭔군요. 대증요법을 이야기한 거야. 대증요법. 그게 그러니까 현대의학이지. 우리가 대증요법인데 뭔군요. 고혈압 환자가 당뇨 환자가 약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먹죠? 계속 먹어야지. 어? 계속 먹어야지. 평생을 먹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약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약을 먹으면 나을지. 약의 병이 낫게 되면 끊어야 정상이잖아요. 네. 네. 근데 끊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양량이 자꾸 늘어나요. 그런 거니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과에 가면 연고를 주죠. 네. 네. 막 가려적 있고 그래서 연고를 줘요. 그러면 그 연고를 바르면 아무렇지도 않죠. 안 가려워요. 네. 그런데 그 연고기가 떨어지면 어때요? 또 또 가려야지. 또 가려워요. 그러니까 대증요법은 뭔 거냐? 근본을 치료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 의료 맹점이 바로 그거예요. 자, 수도꼭지가 물이 새가지고 바닥에 흥건히 고였어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도꼭. 첫 번째는 수도 꼭지 수도를 잠궈야죠. 수도꼭지가 고장났든지 그 다음에 물이 흘러서 하수도가 막혔든지 두 가지예요. 맞아. 네. 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으면 그 바킹을 바꿔서 물이 안 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수도꼭지는 멀쩡해. 그런데 하수도가 막혀 있어. 그러면 물이 고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두 가지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은 지금 뭐예요? 맞- 원인 물만 제거를 하지 않고 뭔만 해요? 물 닦아. 바닥에 증상만 물만. 없이는 거예요. 증상만. 그걸 대증요법이라고 그래요. 원인을 제거하지는. 그러면 글리코요법은 뭐냐?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원인을. 그렇게 된 원인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이 1페이지, 5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식물을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자연 치유력이 회복된다고 전제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아프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영양을 충분히 하나님 원리대로 먹었거든. 근데 우리는 토양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환경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조리 방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공기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냐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질병이 오고 질환이 온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글리코 영양소 부족 때문에 우리가 아프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부족했으면 채워주면 되잖아. 네. 네. 간단해요. 원인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 집에서 이제 화요 미팅 끝나고 우리 집에서 이제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양소 스터디 팀이 이제 구성이 돼갖고 1시간 동안 또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15일 만에 내가 처음 만났던 분인데 처음에 만나서 우리 집에 왔어요. 너무나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 거니? 교회를 이제 예배보러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두란노 선원 커피 카페에서 이렇게 뭘 읽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보고 아니 어떻게 똑같은 차 타고 왔는데 이렇게 일찍 도착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4402를 탔는데 나를 봤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교회 옆에 정거장을 놓아주고 종점까지 가서 2정거장 더 가서 내려가지고 걸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래. 그래서 그래요? 이제 안내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교회를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자기가 무슨 쌀국수인가 뭔가를 사겠다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세요? 그랬더니 배고프대. 따끈한 국물이 먹고 싶대. 그래서 4401 어차피 4401 타고 가봐야 알잖아. 갈 때도. 그래서 내가 같이 가면서 그냥 그러면 거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떡국 끓여줄게 먹고 가요. 그래서 내렸어요. 그렇지. 그것이 선택이. 2주 전 수요일 날이야. 와가지고 이제 서로 삶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해가지고 3일 리셋을 하고 그날 스마트 구독 이렇게 낯선 시키고 사람을 해야 되는 거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배주원 사장님 아파트에 사는 거야. 그 대박. 크리스탈 자이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날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딱 15일 됐어요. 양자 측정을 했는데 진짜 막 한 열 몇 개가 더 좋아진 거예요. 15일 했는데. 그래서 너무나 사업을 하면 양자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5일 만에 이제 전후를 비교가 된 거예요. 왜 좋아졌을까요? 그분이요, 3일 리셋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21일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좀 쉬는 타임이야. 3일 하고 아침 쉐이크 먹고 이렇게 좀 했어요. 뭐 때문에 좋아졌냐는 거예요. 뭐 내가 말 잘해서? 아니에요. 영양소가 목구멍으로 들어갔으니까 좋아진 거야. 특히 어떤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 그러니까 글리코 영양소가 내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게 일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 너무나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소 부족 때문에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 마시면 갈증 해소되듯이 그렇게. 이 대목에서 참고도 있다. 사장님, 낯선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면서 그 식사 시간에 이런 컨택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죠? 이런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따끈한 국물이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마침 우리가 떡국을 끓일 수 있는 재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는 떡국을 내가 끓이거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쁘게 막 소 꼬리 고운 물에다가 양지머리 고아서 넣고 국물 만들고 떡국 해서 고명 얹고
표고버섯, 서기버섯, 계란 노란 지단, 흰 노란 지단 해갖고 딱 뜯더니 너무나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잖아. 와, 그리고 이제 그때 나물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감동받았던 거야. 맞아.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 되고 동생같이 아우아우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날마다 뭐 이렇게 전화로도 하고 교회도 같이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인맥이 이렇게. 맞아. 근데 그분이 그 또 안 들려. 그분이 아유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유 그 구제 활동하는 그게 뭐죠? 아, 유니세프 말고 뭐 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남편하고 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보유청이네, 그죠? 응. 그런데 진짜 머리도 팍팍 돌아가고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오라고 해가지고 톱밥에서 오늘 톱밥을 했어요. 그래서 톱밥, 표고버섯 넣고 톤 넣고 조갯살 넣고 양념해갖고 비벼갖고 생채하고 해갖고 이제 먹었어. 먹고 이제 줌 스터디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영양소가 들어가면 우리가 늙는 것이 늙어서 아픈 게 아니고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늙는 거예요. 영양소 부족 때문에. 네. 야, 자연적으로 듣기도 하지만 저를 보면 그래요. 제가 30대에는요. 진짜 몸이 어떤 몸이었는거니 7, 80대 할머니용 몸이었어요. 에너지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런데 75살인데 에너지 수준은 30대 후반이야. 그런 거니 19년 동안 엠브로토스로 다져진 몸이잖아. 그래서 지치지도 않아요. 그 동생분이 깜짝 놀래. 세상에 언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니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요. 보름 만에 자기 몸이 그렇게 변했다는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양소가 들어가는데 특히 현대인들은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 영양소가. 그래서 매일매일 글리코 데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건강하다. 닥터 머레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만큼 유방암 환자가 조금 한 1년 정도 먹고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서 닥터 머레이 박사를 만났을 때 얼만큼 먹으면 좋아지나요? 그랬더니 7년을 계속 먹으면 넉해한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7년.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먹는 거예요. 꾸준히. 엠브로토스를 한 달에 한 통이라도 꾸준히 먹는 거예요. 꾸준히. 그럼 병원비 안 들잖아요. 병원비. 그래서 꾸준히 글리코 매일매일이야. 매일매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글리코를 먹으면 엠브로토스를 드시게 되면 방광기가 12일이라고. 엠브로토스 그게요. 유효 기간이 12일이에요. 우리가 밥 먹으면 몇 시간 지나면 힘 빠지잖아. 없어지잖아. 네. 그래서 힘 빠지잖아. 배고프고. 그런데 엠브로토스는 12일이 반감기예요. 그래서 12일 동안 안 먹으면 안 돼요. 꾸준히 드셔야 돼. 한 통 가지고 2달을 먹어도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뛰지 않고 먹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드실 때도 한꺼번에 뻘꺽뻘꺽이 아니고 나눠서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드시는 게 좋고.
자, 김지옥 사장님이 한번 매일매일 글리코데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읽어주십시오. 네, 매일매일을 글리코데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서양에서 이루어진 대체의학 또는 보완의학과 관련한 지식은 서구식 생의학적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의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의학은 그 명칭이 암시하듯이 허브 물질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허브를 사용하여 이 허브가 우리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여 의약품, 약물보다 유독성이 적음 우리 신체를 방어, 치유 및 복원시켜 줍니다. 비타민과 그러니까 미네랄은 우리가 인삼도 허브 종류예요. 인삼. 전에는요, 한약을 먹으면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약 재료가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성이 많은 거예요. 한약 잘못 먹으면요, 간 수치가 막 700, 800까지 올라가요. 네. 독성이 많아서. 읽어주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과 함께 건강한 세포의 기능을 조정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반면에 당 영양소 및 관련된 단백질은 세포 간 정보 전달에 필수적입니다. 만일 우리의 세포가 서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체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며 따라서 건강과 관련하여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 영양소가 MIT에 의해 21세기에 이루어진 발견 중 가장 유망한 기술로 선정될 정도로 인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주치의들은 의학의 4대 발명이 있어요. 의학의 4대 발명. 첫 번이 뭔군요? 종두법이에요. 천연두.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종두법. 옛날에는요, 천연두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주사 자국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우두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종두법이 생기면서 그걸 백신처럼 넣어서 낫게 했어요. 그래서 의학의 첫째 발견은 뭔거니 종두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군요? 페니실린 발견이에요. 페니실린. 곰팡이에서 발견됐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페니실린이 뭔거니 지금 항생제예요. 항생제. 균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페니실린 발견이에요. 세 번째가 뭔거니요? DNA 발견이에요. 네 번째가 뭔거니요? 글리코 발견이에요. 그래서 의학의 4대 발명이 첫째는 종두법, 두 번째는 페니실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NA, 네 번째가 글리코 발견이에요. 그만큼 글리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재결 박사님은 그림에 보면 지부 기초가 보였어요. 글리코 영양소잖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주치의들은 세포 간 정보 전달이 아미노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의대를 나오면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의 주치의가 지난주에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의 이론은 아미노산이 오직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A와 B는 AB 또는 BA로밖에 결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 영양소는 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구조에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당분이 거의 무한한 방법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복잡한 세포간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적의 도구가 됩니다. 이 복잡한 표현 방식을 통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영양소는 그래서 본건요. 예를 들면 10만 개가 있잖아요. 세포 촉수가 10만 개가 있죠. 그런데 그것들의 모양은 다 달라요. 세포의 촉수가 같은 모양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능도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링 구조는 뭐 이렇게 구슬 낀 것처럼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응? 네. 링 구조로 되어 있고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탄소 골격을 가지고 무한한 결합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원자 구조, 분자 구조가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빌 맥거널리 박사님이 그 알로 화상 연구를 하다가 화상에 좋은 알로에 연구를 하다가 만노즈 분자 구조를 보니까 간에서 생합성 된다고 알았던 분자 구조 모양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구조인데 예를 들자면 끝에 있는 구조를 한번 보죠. 글리코 피레노즈 보리형 글루코즈 나왔죠? 이런 네. 구조로 되어 있는 근데 아니 사람의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생합성만 된다고 했던 만노즈 구조가 예를 들자면 이런 구조였다면 현미증을 들여다보니까 똑같은 구조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알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간에서 합성되는 것이 아니고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 속에 똑같이 다 들어있다는 걸 이 생각, 발상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간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식물 속에 똑같은 구조가 있구나. 그래서 메나테크 과학자들이 각 민족마다 영약으로 쓰이는 거. 우리나라의 명약은 뭐였어요? 인삼이잖아. 고리아 인삼. 노니, 뭐 알로에, 뭐 자운형, 뭐 트라간스금 이런 영약들을 아사이베리 이런 데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하여튼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조합한 거야. 추출 방식으로. 추출 방식으로 조합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엠브로토스가 드디어 나왔고 의대생 교과서에 필수 영양소로 수록되게 된 거죠. 그때가 1996년도니까 최근이에요. 최근. 네. 그 다음 명의사는 어디? 미국 생활 행복하신가요? 아이고, 이번 주에 끝날 때 얘기할게요. 좀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요? 아이고 기대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지금까지 의대에서 가르친 것 중에는 부정한 것이 많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사가 모든 현상의 변화에 순식간에 대응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직업상 매우 분주할 뿐더러 주변에는 다양한 간행물 및 잡지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5만 페이지에 달하는 보조식품과 관련한 정보가 과학 기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러한 정보에 신속하게 보조를 맞출 수는 없으며 여러분의 주치의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 자신의 환자를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네, 다른 잠깐만요. 1996년도부터 의사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리기 때문에 의사들이 된 사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의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돈 관계예요, 돈 관계. 병원은 제약회사를 상대해요. 제약회사는 합성약들이기 때문에 원가가 조금 드는 거예요. 합성으로 만드니까. 그런데 이것은 천연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비싸고 또 이건 광고를 안기 때문에 응? 언론계에서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갖고 갈 것을 일반 의사도 아닌 우리들이 이걸 유통하게 되니까 영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약으로 안 되기를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약으로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해서 건강도 얻지만 뭔군요, 재정의 자유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다단계니까 꺼려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다단계인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약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취급 못해요. 누구만 취급할 수 있어요? 약과 약사만, 의사와 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영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할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얘기예요. 글리코 대학 2년만 나와라. 글리코를 2년만 열심히 하게 되면 대기업 취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최영희 사장님? 대기업 우리 아들 4년 장학생하고 5년 복수 전공하고 해도 석사학위 다 받아도 290 얼마 받더라. 그래요. 응.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문석 사장님은 딸 같은 거 이대 영문과를 다니다가 엄마가 해외 연수 가라고 2년을 휴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딸이 선택한 거예요. 나 유학 가지 않겠다. 2년 동안에 내가 글리코를 공부해서 이 시스템을 공부해갖고 여기에서 성공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휴학하는 동안에요. 브론즈 PD가 됐다니까요. 브론즈 PD면 뭐예요? 800만 원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드님이 그렇게 했어도 290 받는다고. 월급쟁이는 그래요. 안 굶어 죽을 만큼만 주는 거죠. 그래갖고 2년 뒤에 김신희 사장님 브론즈 PD 돼갖고요. 다시 복학해서 2대 나왔는데 또 뭐 무슨 아주 유망한 전공을 복수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리코 대학 2년 나오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네가 정보를 전달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30대인데요. 70년, 30대니까 100세 산다고 하면 70년 동안 맨하테크 사업을 계속 한다고 봐요. 똑같은 말 하면서 그죠? 아니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배운 거 사장님들이 그럴 거예요. 아우 저 사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똑같은 이야기 19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집 올 때 밥도 못 해갖고 서른밥에 막 삼중밥하고 했잖아요. 지금 눈 감고도 하잖아요. 맞아. 똑같아요. 글리코 대학 2년 나와라. 집중적으로 시스템 배우고 그 다음에 MBS 통해서 패스트트랙 통해서 초대해서 진짜 사업가를 찾아서 내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응? 많은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2명 찾는 거예요. 실버까지 되면 2명.
1,400 받는 거다, 그래서 그죠?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전. 그러니까 사업적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글리코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메이나 뭐 허벌라이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 있는데요.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는 전 세계에서 어디만 먹을 수 있어요? 메나테크만 먹을 수 있는, 메나테크에만 있는 거예요. 왜 메나테크 제품을 먹으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15일 먹었는데 양자 측정에서 달라질 정도로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한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갈 때 가서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응? 아, 이 형은 머리카락으로 가고 이 영양소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붙이니까 그래서 전 제품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3일 리셋만 해도 얼만큼 달라져요? 왜 3일 리셋을 하면 그렇게 얼굴 안색이 달라지고 독소가 빠지고 얼굴 안색이 좋아지고 왜 그럴까요? 한 달 먹을 영양소를요 3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더 주는 거예요. 대신 일체 일반 음식은 안 먹는 거죠.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한 달 먹을 영양소 뉴트리베루스 한 통, 퓨어 한 통, 그 다음에 뭐 먹기 저기 하니까 파이토크렌즈 정도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3일만 먹어도 3일 리셋만 해도 좋아지는 이유는 영양소를 듬뿍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효성이 있어요. 여기서 3일 리셋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최윤선 선생님이 사장님. 해보셨어요? 네? 했어요? 최윤선 사장님 3일 리셋 하셨어요? 아직. 아직 안 했어요? 네네. 3일 리셋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얼굴을 봐도요 칙칙한 것이 없어져요. 진짜 놀라워요. 3일 리셋만 해도 얼굴 안색이 좋아지고 독소가 빠지기 때문에 숙변이 나오고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은 한 달 먹을 비타민 미네랄, 지금까지 못 먹었던 비타민 미네랄을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먹기 때문에 그렇게 속효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엠브로토스를 넣어서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죠. 더 효과가 있어요. 최윤선 사장님, 네, 정희 사장님 말씀 듣고요. 3일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3일 리셋하고 나면요. 재미있어갖고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 배고프지 네. 않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명희 사장님 계속 읽어주세요.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세포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뇌세포, 간세포, 신장세포, 면역세포, 생식세포, 눈이나 피부에 있는 세포, 세포 간 정보 전달 및 기타 중요 기능을 위해 8가지 당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8가지 당 영양소가 항상 필요한 곳에 정확히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나이나 성별 또는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당 영양소를 매일매일 자신의 건강 계획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 영양소는 다음과 같은 인체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정상적인 세포 기능, 세포의 면역 기능, 인식 및 반응, 항체 기능, 신호 전달 및 재생. 당 영양소 모든 신체 기능에 그래서요.
여기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하루 건너뛰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매일매일 자신의 매일매일이에요. 더 좋은 것은 매 시간이에요. 아, 매일매일 끊이지 말고 한 스푼이라도 매일매일 드시는 거예요. 영숙이 잘 들어라. 니 매일매일 안 먹어. 제가요, 지금 16년 차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16년 차. 그 의학 박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분은 뭐만 드시는군요. 엠브로토스, 그 다음에 카탈리스트, AO, 오메가3 이것만 드세요. 근데 한 달도 띄지 않고 드셔요. 어떤 때는 엠브로토스 2통 시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통 시켜요. 16년 동안 자동 주문을 끊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브로토스 막 100만 원치 한 달 먹고 안 먹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매일 물에 타서 맹가루가 아니고 물에 타서 드시는 거.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가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역 기능도고요. 인식 및 반응 기능도 항체 기능이 뭔군요. 항원이 뭐예요?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예요? 항원이에요. 항원. 그런데 항체는 뭔군요. 그 항원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이제 호중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면역 체계들이죠. 항체. 이것이 이제 항생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항생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항원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호 전달 및 재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먼지가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눈까지 찌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떠죠? 눈 감았지?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때요? 깜짝. 눈을 깜빡이죠. 어떻게 눈을 깜빡일까요? 눈을 깜빡이는 거 1초 있다 깜빡이는 거 아니잖아요. 금방 뭔가 툭 오면 눈이 탁 잠기잖아요. 그 신호 전달 체계가 뭔군요? 글리코. 글리코에. 대단하다. 글리코가 하는 일이요. 진짜 대단해요. 자, 지금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음성으로 신호를 바꾸어서 입으로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사장님들은 이 소리 음파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음파가. 귀로 갔어요. 귀의 달팽이관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 전달 체계가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이렇게 소리로 환생을 시키면 이것이 상대방의 귀에 가서 달팽이관을 흔들어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를 알게 하는 그런 신호 체계가 글리코가 하는 일이에요. 정말 저는 이 베나테크를 만나서 글리코를 알게 되면서 이게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요,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우나 온도가 얼마인가요? 42도. 80, 70, 80. 아, 사우나. 70, 80대요. 그런데 그 온도가 어때요?
우리 코토를 피부를 이렇게 통해서 온도가 느껴지잖아요. 뭐가 하는 거예요? 7, 80도로 물이 끓는 온도에 집어넣으면 물이 되잖아요. 100도 했을 때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 그 뜨거운 공기가 들어갔을 때 코에 있는 촉수들이 그걸 뭔가요? 그 뜨거운 온도를 바로 이게 차게 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되지 않아요. 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막 추운 겨울날 막 나가면 막 가슴이 뻐근하죠. 바람이 들어가갖고. 어때요? 그 차가운 바람이 들어갔어요. 시베리아에 들어갔어요. 그 차가운 공기를 동시에 코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코에 있는 세포 촉수들이 난방을 틀어서 올려버려요. 몇 도로? 36도 5분으로. 36.5도. 이런 미세한 세포들의 기능이 다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단사스. 세포 촉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신호 전달. 그러니까 글리코가 얼만큼 우리 몸에서 세포 기능을 좌지우지하는지 몰라요. 세포들, 촉수들이 하는 역할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당영양소가 모든 신체 기능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한 시점에서 과학자들은 최소한 12가지의 선천성 당화 장애를 확인하였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 같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지는 가슴 아픈 질병도 이러한 결함 중의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당 영양소에 대해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에 대해 대부분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당 영양소를 바탕으로 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당 영양소의 결핍이 세포의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끔찍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영양소 결핍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핍되었으니까 채워주면 어때요? 약.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해요. 저는요, 제가 18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는데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 6개월 만에 좋아졌어요. 6개월 지나서 좋아진 게 아니고요. 한 숟가락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걸었다는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 저는 기적인 줄 알았어요. 기적이 아니고요. 그냥 갈락토즈라고 하는 당과 만노즈라는 당이 나한테 부족했어. 왜? 내가 알로에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알로에에 있는 만노즈가 내가 먹는 음식 속에는 하나도 안 들어있었던 거예요. 또 갈락토즈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요. 그런데 엠브로토스를 집중적으로 먹어보니까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회복된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 CDG라고 해서 선천성 당화 장애가 있죠. 선천성 당화 장애는요, 영아 사망 돌연 증후군, 영아 돌연 사망 증후군. 옛날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 보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명희 사장님, 미국 사람들은 아기를 엎어 키운다면서요.
엎는 그래요? 쪽이 심장이 많아요. 튼튼해지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그러면 하는데 이불 속에 파묻혀서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아, 사망, 돌연, 사망 증후군. 이거 뭐냐? 당화가 안 일어난 거야. 촉수가 안 만들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히 먹어줘야 머리 좋은 아이도 태어나고 건강한 아이도 태어나요. CDG, 선천성 당화 장애. 그 다음 최은선 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음소거.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선천성 당화장애 CDG 1980년에 최초로 임상보고 사망을 포함한 최소 12가지 임상 결과 입양 가능 시점 기준 대부분의 장애가 진단되지 않음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포함한 이유 없는 질병의 원인 만노주 퓨코즈와 포도당을 포함한 당 영양소가 치유 효과는 물론 생명을 구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2000년 왕립의학협회 컨퍼런스 당 생물학과 의학 언니 목소리 당 그러니까, 영양소가 이 글리코 영양소를 넣었더니 영아 돌연 사망 증후 CDG가 개선되더라. 이거예요. 개선되더라.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안 죽었다. 이게 임상으로 발표됐는데 그 임상이 영국 왕립의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회가 영국 왕립의학회예요. 뭐 서울대학교 의학회 이건 비교도 안 돼요. 가장 권위 있는 대학에서 이 글리코 영양소를 투입을 했더니 한 명도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당 영양소가 선천성 당화장애 증상에서 비정상적인 당 단백질을 교정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 영양소가 선천성 당화장애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당 단백질을 올바르게 교정해 주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의사들이 유전적인 요인이라 판단하여 손을 놓고 있던 질병이나 건강 문제들도 포함됩니다. 당 영양소가 상당수의 선천성 장애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꿈꾸지도 못한 치료법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12가지 장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설명할 수 없는 임상학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선천성 당화장애에 대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 소개한 웹사이트에서 당 영양소와 선천성 당화장애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당화장애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 출처로는